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32층 김민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점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32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김민지. 그녀는 아우라 광고회사의 잘나가는 팀장이었고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감각적인 디자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봉은 동년배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살만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유능한 성공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홀로 남겨지는 퇴근길, 15평 남짓한 그녀의 원룸 현관문을 열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또 야근이야?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는 만성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손목을 주무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모니터에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빼곡히 적힌 메일과 몇 번이고 수정을 거듭한 시안이 번갈아 떠 있었다. 이번 캠페인 건이 좀 빡세네. 굿 PT라. 야, 김민지. 너 그러다 정말 일만 하다 죽어. 돈도 좋고 성공도 좋은데 내 인생은 어디 갔냐? 내 인생? 내 인생은 지금 이 모니터 안에 있지. 씁쓸한 농담이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20살, 아버지의 인쇄소가 무너져 내리던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생존 그 자체였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녀는 대학 등록금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하며 독하게 버텼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밑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청춘의 낭만, 여유로운 휴식, 그리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을 그녀는 잊어버렸다. 지난번 소개팅 남은 어떻게 됐어? 연락 안 해? 그 사람, 그냥 그렇더라고.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서연은 어떻게든 민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애썼지만 민지는 번번이 뒷걸음질 쳤다. 몇 번의 연애는 있었지만 늘 일에 치여 소홀해지거나 혹은 그녀의 독립성과 강인함에 부담을 느낀 남자들이 떠나갔다. 마지막 연애가 끝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도 서툴렀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이 언니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 서연은 며칠 전 민지의 폰에 글림이라는 데이팅 앱을 반강제로 설치했다. AI 기반 매칭, 진지한 만남 추구라는 광고 문구가 민지에게는 그저 허울 좋은 상술처럼 보였다. 수많은 프로필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전시하고 있었다. 민지는 시큰둥하게 몇 번 화면을 넘기다 앱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며칠 뒤 무료함을 달래려 무심코 앱을 다시 열었을 때 에이든 바크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프로필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 화려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고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홍콩 빅토리아 피크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세련된 수트를 입고 와인잔을 든 모습, 그리고 국제 포럼으로 보이는 곳에서 발표하는 사진까지. 그는 자신을 홍콩에서 핀테크 관련 벤처 투자를 하는 38세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진정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인생의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소개글이 왠지 모르게 진심처럼 느껴졌다. 라이크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그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프로필 속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인상 깊어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민지 씨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메시지부터 그는 달랐다.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녀의 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민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놀랍도록 잘 통했다. 그는 민지의 디자인 세계를 깊이 이해했고 그녀가 겪는 창작의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을 혁신하겠다는 그의 비전은 민지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홍콩 생활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저처럼 이방인에게는요.
민지 씨와 대화하다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와 이야기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의 말은 민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 역시 늘 이방인처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음성통화로 그리고 영상통화로 이어졌다. 화면 너머의 에이든은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더 근사했다.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 유창한 영어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는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눈빛. 그는 홍콩의 고급 아파트로 보이는 곳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민지의 서툰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감미로운 목소리로 팝송을 불러주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에 지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던 민지에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고급 레스토랑에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민지에게 에이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지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홍콩에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맛있는 저녁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요. 맛있게 먹고 힘내요. 쇼핑백 안에는 민지가 평소 좋아하던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 와인이 들어있었다. 화면 너머로 그가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민지는 순간 울컥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그녀는 에이든이라는 남자가 비록 화면 너머에 있지만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Good morning sunshine 이라는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그는 민지의 생일을 기억하고 홍콩에서 유명 디자이너의 한정판 스카프를 보내왔고 민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한국의 친구에게 부탁했다며 집으로 죽과 약을 보내주기도 했다. 에이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 회의를 느끼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과거의 아픈 이별까지. 그의 이야기는 민지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민지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걸어갈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는 종종 결혼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서울과 홍콩을 오가며 지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지에게 함께 스튜디오를 차리자고 기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지는 완전히 그에게 매료되었다. 서연의 경고는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에이든에 대해 자랑했고 모두들 그녀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에이든이 있었고 그와 함께할 빛나는 미래가 있었다. 어느 날 에이든은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트코인이라고 AI 기반의 예술품 담보 가상화폐인데 안정성과 수익성이 엄청나요.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VIP들에게만 극비리에 제공하는 정보인데 민지 씨에게는 특별히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는 복잡한 차트와 전문 용어를 동원하며 아트코인의 비전을 설명했다. 유명 예술가들과 갤러리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홍콩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지에게 가짜로 보이는 하지만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백서와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다. 민지는 망설였다. 투자는 그녀에게 낯선 영역이었고 특히 가상화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에이든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건 일반적인 코인과는 달라요. AI가 24시간 시장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손실 위험이 없어요. 저도 제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여기에 투자했고 이미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에요.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민지는 흔들렸다. 그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이런 기회를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그의 전문성과 자신감에 신뢰가 갔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딱 500만 원만 투자해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줄게요. 수익이 나면 그걸로 우리 한국에서 만날 때 커플링 맞추는 거예요. 그의 달콤한 제안에 민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든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아트코인 투자 플랫폼에 가입했다. 사이트는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고 실시간 거래 현황과 뉴스, 전문가 분석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계좌에는 550만 원이 찍혀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10%의 수익률. 민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에이든에게 연락하자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축하해요, 민지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 첫 수익의 경험은 민지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지워버렸다. 그녀는 에이든이 행운의 여신처럼 느껴졌다. 민지 씨,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곧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전에 우리 VIP들에게만 마지막으로 추가 투자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번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1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에이든은 긴급하고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민지에게 더 큰 투자를 종용했다. 결혼 자금을 미리 마련하자, 서울에 스튜디오를 차릴 계약금을 만들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자. 그는 민지가 꿈꾸던 모든 것을 미끼로 던졌다. 민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적금 1억 원을 모두 해지했다. 그것도 모자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넘나들며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연에게는 주택 청약 당첨되어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민지는 애써 외면했다. 총 1억 5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자 미래였다.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며 민지는 에이든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사이트의 수익률 그래프는 그녀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숫자를 보며 잠들었고 에이든과 함께 홍콩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다. 에이든은 이제 민지에게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 민지 씨, 혹시 주변에 괜찮은 투자자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민지 씨 이름으로 추천하면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을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그에게 완전히 동화된 상태였다. 그녀는 친한 회사 동료 몇 명에게 아트코인을 조심스럽게 추천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투자를 망설였다. 민지는 조금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아직은 이 행운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다. 시간은 흘러 첫 번째 거액 수익금 인출 날짜가 다가왔다. 민지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에이든과 약속한 대로 이 돈으로 한국에 올 그의 비행기 표를 끊고 함께 살 집을 알아볼 생각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는 아트코인 투자 플랫폼에 접속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익숙한 그래프 대신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Saik far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왔다. 잘못 본 것일 거야. 일시적인 서버 오류일 거야. 민지는 미친 듯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에이든에게 카톡을 보냈다. 에이든 씨, 사이트 접속이 안 돼요. 무슨 일이죠?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기계적인 음성만 흘러나왔다. 글림 앱에 접속했다.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보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연의 경고, 이정훈 경위의 냉철한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아니야, 아니야. 에이든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했어. 우리의 미래를 약속했어. 그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절망을 관음하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1억 5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 그녀의 청춘,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지금 갈게, 기다려 라고 말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민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부둥켜 안았다. 그제야 민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배신감, 자책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민지는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다. 이정훈 경위는 그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역시 올 것이 왔군요. 민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동안의 추가 정황들을 진술했다. 이정훈 경위는 담담하게 그녀의 말을 기록하며 동시에 수사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박준호, 그놈이 드디어 꼬리를 잘랐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계좌 동결시키고 홍콩 인터폴에 긴급 공조 요청하세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수사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준호가 사용하던 대포 통장들은 모두 잔고가 비어 있었고 그의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며 흔적을 감춘 뒤였다. 홍콩 경찰과 미스터 첸이 추적한 결과 그는 이미 동남아의 어느 국가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정훈 경위는 민지에게 수사 결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면목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국제사기 조직은 워낙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자금 세탁 수법도 교묘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놈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를 속인 것은 에이든이었지만 그를 믿어버린 것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민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빚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세상과 단절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해골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서연은 그런 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와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햇볕을 쬐게 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지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넌 잘못 없어. 넌 피해자라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지. 넌 할 수 있어. 서연의 외침은 민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문득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녀는 에이든 박준호를 만난 순간부터 사기를 당하고 절망에 빠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글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다. 그 중에는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도 있었고 그녀를 비난하는 악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였다. 민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경험을 알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민지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와 대화하며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의 도움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했고 다시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캔버스 위에 선을 긋고 색을 채우며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이정훈 경위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을 해왔다. 박준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지만 그가 운영하던 국내 조직원들은 대부분 검거되었고 피해액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민지의 블로그 글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민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심리적 지지를 보내는 활동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웃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지는 새로 시작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데이팅 앱을 추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민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난 괜찮아. 지금은 일이 더 좋아.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민지 씨 되십니까? 순간 민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깊은 숨을 내쉬고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김민지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녀는 이제 그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